주역 계사전 제7장 자왈 역기지의호 부역 성인 소위 숭덕이 광업냐 지숭예비 숭효천 비법지 천지설위 이역행호 기중의 성성전존 도의지문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아 여기여 참으로 위대하도다. 공자께서 왜 이토록 찬탄하셨을까? 대저 여기란 문명을 창조하신 성인들께서 하늘의 덕을 높이고 땅의 업을 넓히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하늘의 이상인 지는 높을수록 좋고 땅의 질서인 예는 낮을수록 좋다. 높임이란 하늘을 본받는 것이요 낮춤이란 땅을 본받는 것이다. 인간의 문명도 지와 예의 양대 기둥을 필요로 한다. 하늘과 땅이 높임과 낮춤의 위상을 설하고 있고 여기 그 가운데 음양이 착종하는 변화 한가운데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역은 만물의 본성을 이루어가면서 우주 창조의 과정을 간단없이 존속시키고 있다. 인간과 만물의 도덕성의 근원이 아니고 무엇이랴. 제8장 성인유의 견 천하지색 이의 적이 형용 상기물의 시고위지상 성인유의 견 천하지동 이 광기회통 이 행기전례 계사언이 당기기흉 시고위지효 언 천하지 지색이 불가오야 언 천하지 지동이 불가라냐 의지 이후 언 의지 이후 동 의의 이 성기 변화 역을 만든 성인은 천하의 오묘하고도 복잡스러운 현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통찰의 상을 구체적 물상에 비유하여 궤상을 만들었다. 궤상이 사물의 마땅함을 상징해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궤상을 상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또한 성인께서는 천하의 동적인 흐름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통되는 모습을 통관하여 항상스러운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상징하는 전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전례에는 말이 따라붙게 마련인데 성인은 그 말들을 384효에 매달아 인간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효사 하나하나가 모두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륭의 변화를 판단케 한다 하여 효라 일컫는다. 여기서 효는 사물의 움직임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성인께서 천하의 지극히 복잡하여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도 밉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성인께서 천하의 지극히 동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도 혼란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성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에 비유하여 말하게 되면 그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성인께서 만들어 놓으신 효에 견주어보고 나서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인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비유하고 의론한 언행은 천지의 변화와 일치하는 변화를 이룩한다.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나오는 7개의 효사 해석은 모두 인간의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다. 명학재음 기자화지 아유호자 오여이미지 자왈 군자 거기실 출기언 선즉 천리지회 응지 환기이자호 거기실 출기언 불선즉 천리지의 위지 환기이자호 언출호신 가호민 행발호의 견호원 언행 군자지 추기 추기지발 영역지주야 언행 군자지 소의 동천지야 가불신호 중북계 구이 효사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애미하기 그늘에 가려 우는구나. 멀리 있는 새끼가 그 소리만 듣고 화답하네. 엄마 나 잘 있어. 속이 진실한 친구들이여 나에게 아름다운 술잔이 있고
향기 드높은 술이 있어. 나 그대들과 더불어 잔을 기울이고 싶소. 공자께서 이 효사를 해설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자가 타인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방구석에 홀로 거하고 있으면서 그곳으로부터 말을 내도 만약 그 말이 좋으면 천리 밖에서도 감흥한다.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흥치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만의 방구석에서 홀로 담론을 지어냈을 때 그 말이 좋지 못하면 천리 밖에서부터 이미 시비를 건다. 하물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건덕지가 있겠는가. 내 말은 내 몸으로부터 나아가 민중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이다. 나의 행동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멀리 있는 데까지 그 영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군자의 축이이다. 축이가 어떻게 발동되는가에 따라 영역이 엇갈린다. 언행이야말로 축이와도 같이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는 소위의 핵심이다.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인 선호도의 후소 자왈 군자지도 혹출 혹처 혹묵 혹어 이인동심 기리당금 동심지연 기취열한 동인께 구오의 효사는 다음과 같다. 동지들을 규합하려 한다. 처음에는 너무도 힘이 들어 비통한 현실에 울부짖는다. 그러나 구오의 진실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상황이 바뀐다. 나중에는 크게 웃는다. 이 효사를 해석하여 공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의 도는 용감하게 박차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사회의 불의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 발언할 때도 있지만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두 사람의 가슴의 교류, 그 마음의 하나됨은 그 날카로움이 강력한 쇠를 자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향기는 은은한 난초의 향기보다도 더 짙다. 이 역시 인간의 언행에 관한 말씀이다. 초6 자용백모 무구 자왈 구착저지이 가의 자지용모 하구지유 신지지야 부모지위 물박 이용가중냐 신사수랴 이왕 기무소시르 택곽계 초육의 효사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자리에 띠풀을 깔아 공경스러운 마음을 표시한다. 험난한 시기에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효사를 공자님께서는 다음같이 해석하시었다. 제 얘기를 그냥 땅에 놓는다 할지라도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런데 깨끗한 띠풀을 사용하여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제기를 놓으니 무슨 허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중함의 극치이다. 띠풀 그 자체는 고귀한 물건이라 할 수 없다. 주변에 흔하게 있는 가벼운 물건이다. 그러나 그 쓰임이 이토록 소중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신중하게 유지해 나가면 삶의 전도에 잘못되는 바가 있을 수 없다. 제사를 대하는 공경한 마음과 인간의 언행의 신중함을 대비하여 말한 것이다. 노겸군자 유종길 자왈 노이불벌 유공이부덕 후지지야 어이기공 하인자야 덕언성 예언공 겸야자 치공이 종기 위자야 겸께 구삼의 효사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대는 진실로 노력하여 공을 이루었음에도 겸손한 군자로다. 항상 겸허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니 길할 수밖에 없다. 공자님께서 이 효사를 해석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시었다. 수고롭게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성취를 뽐내지 않는다. 공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덕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야말로 후덕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덕이 성하면 성할수록 얘는 더욱더 공손하게 된다. 겸이라는 것은 공손함을 지극하게 하여 그 위를 명예롭게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항용유회 자왈 귀이무위 고이무민 현인 제하위이 무보 시이 동이유회야. 건구 상구 효사는 이와 같다. 그대는 항룡이다. 지나치게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다. 엎으러진 물과도 같다. 후회만 있을 뿐이다. 공자께서 이 효사를 해석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위가 없고 높은 권좌에 앉아 있는데도 따라주는 민중이 없고 현자들이 하위에 있는데도 항룡이 되어버린 상구 오만 때문에 누구도 그를 보좌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구는 움직이기만 하면 후회를 낳을 뿐이다. 불출호정 무구 자왈 난지소생야 즉 언어이 위계 군불밀 즉 실신 신불밀 즉 실신 기사불밀 즉 해성 시군자 신밀이 불출야. 절개의 초구 효사에 다음같은 말씀이 있다. 출세의 기회가 있는데도 뜨락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학업을 쌓고 인격을 둬야 하는데 전념한다.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인간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 없다. 이 효사를 해석하여 공자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 어지러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항상 그 언어가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면서 그 말이 주도 면밀하지 않으면 신하를 잃게 되고 신하된 자로서 그 말이 면밀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사태의 갈림길에서 그 미묘한 기운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해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자신을 지키며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다. 공자는 여기서도 언어와 행동의 신중함을 말하고 있다. 자왈 자격자 기지도호 여괄 부차승 치구지 부야자 소인지 사야 승야자 군자지 기야 소인이 승 군자지기 도사 탈지의 상만합폭 도사 벌지의 만장회도 야용회음 여괄 부차승 치구지 도지초야. 공자는 이 문단에서 핵괴의 6.3을 2번 인용하면서 담론을 계속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역을 지으신 성인께서는 도둑놈들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 역의 효사에 이런 말이 있다. 지게찜이나 지고 걸어가면 딱 좋을 놈이 삐까번쩍하는 수레를 타고 의젓하게 간다. 이 꼬락서니는 도둑놈들을 꼬이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지게찜은 소인의 일이다. 고급 수레라는 것은 군자의 기물이다. 소인인 주제에 군자의 기물에 올라타면 그것은 도둑놈으로 하여금 그 기물을 빼앗을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나라의 상층부가 태만하고 하층민이 난폭하면 도둑놈들은 그 나라를 정벌할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 한 나라의 재화를 수장한 창고를 태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도둑놈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다. 남녀 불문하고 외모를 과도하게 가꾸는 것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에 보찔질놈이 수레 타고 가니 도둑놈들만 꼬이게 만든다라고 써있는 것은 정치가 도둑놈들만 양산하고 있음을 경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일관된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